안녕하세요. 대전 강남한의원 구강내과클리닉 한의학박사 우소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구강건조증과 쇼그렌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강건조증 환자분의 사례를 먼저 보실게요. 원장님, 저는 입이 말라도 너무 말라요. 입에서부터 목까지 너무 마르고 아프고요. 입술도 바싹바싹 마르고 아파서 입술 끝이 자꾸 찢어지고 아파요. 입에 침이 너무 없으니까 밥을 먹을 때 물기가 없으면 넘기지를 못하고요. 말도 오래 못하고 할머니처럼 자꾸 입을 쩍쩍 다시게 돼요. 1년이 훨씬 넘었는데 구강내과에 가서 인공타액이랑 먹는 약, 침분비 촉진하는 거겠죠? 먹었는데도 별 차이를 모르겠어요. 입이 마르고 목에는 뭔가 끈적한 것이 걸린 느낌이 나서 자꾸 헛기침도 나와요. 자, 이런 구강건조증 환자분이 많으십니다. 먼저 구강건조증을 살펴보면요. 1번 입마름, 목마름이 있는데요. 이게 갈증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갈증은 목이 마르고 실제로 물도 많이 마시게 되지만 이 구강건조증에 의한 목마름은 목이 찢어질 듯이 건조하긴 하지만 물은 많이 먹히지 않고 그리고 물을 먹는다고 해서 이 마름 건조감이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물을 많이 드시면 건조감이 더 심해지는 느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이 침이 있어야 음식을 씹어서 넘기기가 쉬운데 침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꼭 국이 있어야 밥이 넘어간다든지 또 밥을 먹고 안 넘어가서 물을 먹고 이렇게 식사를 하셔야 된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구강건조증이 있으시면은 미각이 잘 안 느껴지시기 때문에 그렇게 밥이 맛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점점 입맛이 없어지고 또 식욕도 감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말을 하면 더 입이 마르죠. 그래서 말씀하실 때 말을 많이 하면 입이 말라 혀가 쩍쩍 달라붙는 느낌이 나시고요. 또 4번, 5번, 6번으로 넘어가면 좀 심한 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자다가도 목이 말라서 깨서 물을 마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깊은 잠을 또 주무시기가 어려워지시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말라 있고 텁텁하고 백태도 두껍게 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혀가 마르고 아파집니다. 결국 구강건조증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입맛을 잃으시는 거, 또 미각을 잃으시는 거, 식사를 못 하시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걸 방치하면 구강건조증을 방치하면 혀가 아프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혀가 아픈 단계에서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십니다. 자, 구강건조증이 너무너무 심하신 분들, 거기에다가 안구건조증도 너무너무 심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쇼그렌 증후군 검사를 받아보실 만한데요. 이 쇼그렌 증후군은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원래 정상적으로 내 몸에 있는 조직인데 면역계가 혼란을 일으켜서 이거를 공격해야 되는 대상인 줄 알고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침샘과 눈물샘을 면역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침샘 분비도 줄어들고 안구건조증도 악화됩니다. 그래서 쇼그렌 증후군 진단을 받으시고 양약을 드시면서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이 쇼그렌 증후군에 대한 한의학 치료 효과는 이미 수많은 논문으로 증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쇼그렌 증후군이시면서 한방 치료를 받으실 경우에 침 분비도 늘어나고 또 눈물 분비도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한의원에 실제 내원하신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쇼그렌 증후군 환자분들은 대부분 구강건조증, 안구건조증, 그리고 구강의 통증, 그러니까 혀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좀 쇼그렌 증후군이 그래도 초기에 속하시는 분들은 백태가 남아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쇼그렌 증후군이 점점 심해지고 구강건조증이 점점 악화될수록 백태가 사라지고 무태가 되거나 또 무태에서 더 악화돼서 혀가 반질반질해지는 경면설, 위축성 설염으로 가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오늘 제가 그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번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백태가 남아있죠. 이렇게 남아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좀 치료가 수월하신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태가 적당히 있다면 오히려 치료가 수월하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위에 해당하는 부위가 좀 움푹 들어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위 부분 또 심장 부위도 이렇게 들어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소화불량과 명치가 갑갑한 이런 증상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자, 아까 백태가 있으신 분은 제가 그래도 치료하기가 수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백태가 싹 사라지게 됩니다. 악화되면. 이렇게 되면 백태가 아예 없는 무태가 되시고요. 또 혀가 갈라지는 증상까지 나타나시는 단계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굉장히 심각한 구강 건조 상태이면서 혀가 또 많이 아프시죠. 그래서 뭐 고춧가루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따가워서 먹지 못하시고요. 맨밥을 먹어도 혀가 아프시고 또 맹물을 마셔도 그냥 물만 마시는데도 혀가 아프고 그렇게 좀 힘든 상태로 저희 한의원에 오셨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두 번째 태가 없는 상태에서 더 악화가 되면 이렇게 혀 표면이 반질반질 이게 거울처럼 반질반질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는 설유두가 위축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는 혀를 한방에서는 경면설이라고 하고 양방에서는 위축성 설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뭐 쇼그렌 증후군이 아닌 환자분도 이런 경면설이 오실 수 있지만 쇼그렌 증후군이 있으시면 이 경면설로 가는 악화 속도가 더 빠른 편이고요. 또 이렇게 경면설일 때 같은 경면설이더라도 혀의 통증이 좀 더 심하게 나타나고 구강 건조감이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쇼그렌 증후군 자체가 구강 건조증이 굉장히 심한 단계이기 때문에 일반 구강 건조증 환자분 치료보다는 치료 기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도 그 같은 쇼그렌 증후군 환자분들을 분류해 봤을 때 그래도 백태가 있는 분이 백태가 없는 분보다 그래도 치료가 수월하다고 알아두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좀 진단 받으시고 나서 바로 금방 찾아오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치료를 금방 시작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이제 쇼그렌 증후군 환자분들이 그 침 분비를 촉진하는 그런 약들을 먹고 땀을 많이 흘리시면서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소음인 환자분들이 그러신데 그런 경향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쇼그렌 증후군 약을 먹고 땀이 좀 많이 나는 소음인 환자분들은 좀 한방 치료를 빨리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정보는 저희 한의원 네이버 블로그에도 많고요. 카톡 상담 주실 수 있고 전화 문의도 가능하고요.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